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바람 잡는 묻지마 간디. 갑자기 달라지네. 바람 잡는 묻지마 간디. 짧게. 감성 있는 조진영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 너무 길어. 바람 잡는 묻지마 간디 이렇게. 아이 가끔 이렇게 좀 변화 줘야 될 것 같아. 네. 예, 식상해. 이게 너무 이렇게 기계 같아. 뭐 바람 잡는 뭐 바람 주치. 야이. 너무 외워서 하는 것 같나? 너무 외워서 하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암기식이야. 주입식. 주입식 교육에 저는 익숙한데. 저도 그렇지. 저 주입식 교육을 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런 통찰력이 안 생기지. 그렇죠. 이게 피상적인. 그러니까 수많은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냥 참고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바람이 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그러고 굉장히 이게 피상적으로 바람 와서 이렇게 된 거는 이미 야 마음 떠났다 정리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리고 너도 좀 노력해라. 그렇죠. 바람의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바람의 본질이라는 거는 직기로 피운 거거든. 절대 배우자 때문에 피운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연장선에서 그럼 바람 피우는 이 배우자들을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만 집중 공략하면 해결이 돼. 이게 뭐냐면 이게 발광이에요. 발광.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증거도 잡고 하면서 뭐 상간녀를 박살내고 상간남을 또 박살내고 뭐 소송도 걸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 배우자가 만약에 이 바람핀 배우자가 어느 지점에서 발광을 해. 막 묵혀가 야이씨 한번 해보겠다는 그냥 막 심지어 폭력 쓰고 막 나갔던 사람도 막 들어오고 막 너 빨리 카톡에 답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뭐 그렇게 내가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맨날 한창 바람 필 때는 그렇게 연락도 안 받고 맨날 잠수 탔던 인간이 지가 먼저 막 이만큼씩 막 카톡 날려서 야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쏟아붓는 거네요. 그렇게 이 사람이 발끈발끈거리고 발광하는 요 지점 어떻게 했을 때 발광하느냐를 잘 찾아서 그것만 하시라. 그게 정답이란 얘기지.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손자병법에서도 그러죠. 전쟁은 싸움은 적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강해도 상대방이 기습을 하면 원치 않은 방식으로 하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 중공군이 6.25 때 어쨌든 중공군이 다 몰아냈잖아. 우리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이렇게 휴전선이 됐는데 그 미군 그 절대 화력도 우세한 그 미군과 여러 가지 연합군 우리 국군을 왜 그러냐. 엄청 거의 추위가 엄청난 데거든. 그 북한 지역이 그때 당시. 중공군은 그게 다 무장이 돼 있어. 그리고 중공군은 야습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습 공격에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미치는 거거든. 게다가 추운데 근데 미군 애들은 그 추운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얼어 죽은 사람 엄청 많지. 그때 장진호 전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다 얼어 죽어. 이렇게 다큐 보면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 이렇게 총등이 이렇게 얼어서 그냥 서서 그냥 얼어가지고 뭐 소변을 보면 소변이 그냥 그대로 얼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그 정도로 가장 적이 중공군이 봤을 때 미군이 적인데 미군이 가장 원치 않은 거 가장 추운 데로 고립시켜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치 않은 거를 기습 공격했을 때 그때 이기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를 하지 않잖아요. 베트남전에서도 미국이 진 이유가 원치 않은 방식으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군 못 들어가고 구덩이 그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에서 요새를 해가지고 그냥 수시로 팍팍 튀어나오면서 그냥 기습 공격해버리니까 미군이 당할 수가 없는 거지. 넓은 벌판에서 이렇게 이라크 전처럼 이렇게 그냥 맞싸움하면 무조건 지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상대방이 원치 않은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그 전력을 갖고 있는 이 바람핀 내 배우자라도 이 사람이 원치 않은 방식으로 하면 이기는 거라고. 이 사람이 원치 않은 방식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발광하는 거거든. 고통스러워하면서 발광하면서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막 폭력적으로 나고 막 발끈발끈하는 게 그게 원치 않은 방식이에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룰루랄라야. 뭐 바람 이렇게 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각서도 받고 막 남편을 뭐 패대기도 치고 남편 때리기도 했는데 그냥 룰루랄라야. 다음 날부터 멀쩡해. 이거는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상간녀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거는 일단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야 된다고. 그 바람핀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의 마음속 90%는 들켰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뭐 큰일 났다, 이혼하게 됐다 이게 아니야. 뭐 망신스럽다 이거 아니야. 그 여자랑 또는 그 남자랑 헤어질까 봐 두려운 거. 그게 가장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뇌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모든 게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발광하는 경우는 그 바람핀 상간자와 내가 헤어질 뻔하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할 때 그때 발광한다고. 그 지점에서.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소송이 그렇죠. 먹히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저는 저는 누차 오래전부터 글로도 그렇고 유튜브로도 그렇고 늘 연재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상간자를 쳐야 된다. 네. 그건 상간자를 친다는 거는 상간자를 떨구기 위해서 치는 거다. 네. 남편보다 또는 내 아내보다 상간자가 더 잘못해서 이 사람이 뭐 이뻐서 내 남편이라서 내가 뭐 용서해 주려 그래서 상간자를 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략상 네. 전쟁의 방식이지.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면 돌아오니까 네. 아무리 발광하든 그래서 상간자를 폭격하면 여지없이 발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공격할 때는 발광 안 하더라고. 남편을 공격. 남편을 막 칼키고 뭐 심지어 패고 막 각서 쓰라 그래서 막 무릎 꿇리고 막 휴대폰도 뺏고 뭐 그런 경우도 그냥 알았어 이렇게 순순히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를 박살내고 쳐들어가고 엎어놓고 상간녀를 각서받았더니 발끈발끈거려. 돌변해가지고. 그게 정답인 거지. 그러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상간녀가 짜증내기 시작했다는 거. 화를 내고 이거 뭐냐고 이거. 내가 오늘 완전히 그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했는데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상간녀 소송 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가 전화 와가지고 왜 소송이랑 준비 서면에다 이런 내용을 썼느냐. 그러니까 상간녀가 막 지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건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남편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제 저희가 추정되는 내용으로 썼거든요. 그때 상간녀가 나 돈 받은 적 없는데 왜 돈 받았다고 썼느냐 이렇게 서면에 이런 거 썼느냐라고 하면서 남편을 막 잡아가지고 남편이 저희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인 반응이 온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잘 모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발광할 때 요거다. 요 행동을 했을 때 발광. 몇 가지가 이렇게 딱 나온다고 몇 가지가. 근데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지. 공통적인 건 상간녀 쳤을 때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상간녀 소송을 걸라는 게 먼저 소송부터 걸어보시라. 이 사람이 발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발광하면 안 끝난 거거든.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고 협조적으로 나면 끝났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상간녀 소송을 걸었더니 자기가 그렇게 끝났다고 했는데 걸었더니 왜 걸었냐고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겠냐고 나도 뭐 회사 못 다닌다는 등 막 협박했다가 회유했다가 소송 취하라고 안 끝난 겁니다. 그건 지난 10년 넘은 통계치가 안 끝난 걸로 나와 99.9%가. 그래서 이 사람의 본색을 아는 측면에서도 상간녀 소송이 필요하다. 꼭 뭐 조 변호사님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도 이러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래 그것도 있지. 하지만 진짜로 이건 대처법. 아니 조 변호사님의 매출을 그 변호사 매출을 올리려면 이혼 소송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소송 다 하면 좋지. 근데 우리는 아니지. 이혼 소송 아니에요. 이것만 하시라. 그래서 그걸 해보면 본색이 나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소송은. 그리고 이제 그 발광하는 거에 또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게 발광의 그 본질을 또 보자. 발광의 본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간자와 헤어지게 돼서 발광하는 거예요. 어린애랑 비유하잖아. 어린애가 어떤 물건, 몹쓸 뭐 장난감 같은 걸 자꾸 별로 불필요한 걸 살려고 그럴 때 엄마가 못하게 하면 엄마 미워 그러면서 엄마를 때리는 게 엄마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장난감을 못 가져서 때리는 거거든. 지금 딱 그림이 생각나는 그거라니까. 애기가 아들이 비디오 게임 하고 있었어요. TV로. 그런데 엄마가 게임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 없이.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TV를 꺼버렸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엄마 왜 그러냐고. 그렇지 뭐 난리치. 화내는 거지. TV를 끈 게 상처를 친 거고 그냥 아들한테 하지마 한 거는 그냥 남편한테 너 빨리 가정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냥 안 들리는 거지.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딱 끄는 거고 강제로 장난감 집은 거를 야 일로 내놔. 그래서 손으로 확 뺏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 그러면 어린애들 특히 어린애들은 막 자지러지고 바닥에 막 드러누워서 울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행인들이 행인 1, 2가 그걸 지나가서 보면서 저 엄마한테 문제가 많구만. 저 엄마가 나쁜 엄마인가 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저 자식 저거 떼쓰는 거 봐라 저거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제발 주변 사람들 이거 여풍당당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꼭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거 좀 가만 두시라고 자꾸 너 상간녀 치면 너 더 큰일 난다 그렇게 자꾸 겁주지 말고요. 그거 장난감 강제로 뺏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발광하지. 집에 가서 밥 안 먹어.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밥 달라고 해요. 상간자 쳐내면은 몇 달 지나면은 한 길게는 6개월까지 보시라고. 결국 돌아와요. 상간자가 등장하기 전에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발광하는 거는 내가 싫어서 발광하는 게 아니야. 근데 표면상 보이기엔 내가 싫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랑은 죽어. 난 사람 너 맞아요. 너무 미워 죽겠어. 막 이렇게 나오지. 네. 그게 아니지. 본질은 얘랑 헤어지게 생겨서, 상간자랑 헤어지게 생겨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발광은 곧 균열을 의미한다. 네.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래서 돼요. 발광하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해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핵심 주제. 그래서 발광하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발광하는 거가 그게 정답이다. 네. 네, 그래서 바람핀 더 배우자의 발광할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해라. 그렇죠. 네. 발광하는 배우자의 발광하는 부분만 집중 공략하라. 네. 이거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카페 있어요. 거기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비슷한 그 사연을 가진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제가 쓴 대처법글 한 수백 편 있습니다. 그것도 네. 읽어보시고 사실 뭐 글로 보는 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저는 유튜브보다는 원래 글 중심으로 했던 원래 글 썼던 사람이 돼서 글이 더 어필이 된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뭐 유튜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울렁증도 있고 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지. 시대 흐름에 맞춰야지.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시대 흐름에 울렁증 있어. 지금도 떨리고 있어 지금. 울렁증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 갑자기 네, 여기까지. 예.